자, 우리 학생들 그리고 금융의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이 전설적인 미스킨 교과서를 가지고 은행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이거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툭 던져볼게요. 아니, 은행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금융상품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쵸? 그냥 간단하게 예금 받고 대출해주면 편할 텐데, 그 답은 말이죠. 아주 절박한 생존과 발명에 대한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핵심부터 짚어보죠. 이 금융혁신이라는 거 절대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말이죠. 계속해서 바뀌는 세상에 대한 은행들의 필사적인 몸부림.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여기 교과서 내용 좀 보세요. 글씨가 좀 많죠? 제가 딱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 금융 환경의 변화는 이윤 기회를 가져다 주고 금융 혁신을 추구하도록 자극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주 간단해요. 은행도 결국 비즈니스잖아요. 돈 벌 기회가 보이거나 아니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즉 환경이 바뀌면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걸 발명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은행의 세계를 그야말로 뿌리채 뒤흔들어 놓은 가장 큰 변화, 가장 거대한 폭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이자율이었습니다. 이자율이 갑자기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한 거죠. 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그럼 그 전엔 어땠냐? 정말 평화로웠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 극적인 변화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얼마나 고요했던 시대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로 넘어갔는지를 말이에요. 보세요. 1950년대에는 말이죠. 이 3개월짜리 재무부 증권 이자율이 진짜 얌전했어요. 고작 1%에서 3.5%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이건 뭐 거의 예측이 다 되는 수준이었죠. 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평화롭다, 장사하기 좋다 이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980년대, 와, 이 충격적인 현실을 좀 보세요. 이자율이 갑자기 5%에서 15%를 넘나들면서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이건 뭐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엄청난 불확실성, 거대한 리스크 그 자체였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위험했냐? 자,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고객들한테서 단기로 돈을 빌려서, 이게 바로 예금이죠. 이걸 기업이나 개인에게 장기로 빌려주잖아요. 이게 대출이고요. 근데 갑자기 시장 이자율이 확 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 고객들한테는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하는데 예전에 빌려준 대출에서는 여전히 낮은 이자만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는 게 없거나 심지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자율 위험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위험 앞에서 은행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여기서 혁신을 해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그냥 막대한 손실을 보고 망하느냐?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학문 분야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금융공학, Financial Engineering입니다. 말 그대로 금융을 설계하는 거죠. 이런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또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고민해서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자율 위험이라는 이 거대한 괴물을 잡기 위한 은행들의 아주 창의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 교과서 본문이 이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핵심만 딱 읽어드릴게요. 이자율 위험의 증가로 인해 그 위험을 줄여주는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위험해서 못 살겠다. 이 위험 좀 어떻게 해줘? 라는 필요가 생기니까 짠, 이런 발명품은 어떠세요? 하고 혁신이 나온 거죠. 완벽한 사례예요. 자, 그럼 이 혁신이라는 게 말로만 뜻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모기지라고 부르는 것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은행이 30년짜리 장기 대출을 5% 고정금리로 딱 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 금리가 10%로 확 뛰어버린 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선 어떨까요? 다른 데 투자했으면 10% 벌 수 있었는데 30년 동안 꼼짝없이 5%만 받아야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돈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이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비교가 되죠. 왼쪽은 기존의 고정금리, 오른쪽이 바로 그 새로운 발명품, 변동금리부 모기지, 줄여서 ARM이라고 불러요.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맞아요. 위험을 누가 지느냐예요. ARM은 이자율이 오르내리는 위험이라는 그 뜨거운 감자를 은행이 아니라 돈 빌린 사람, 즉 차입자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한 해결책이었죠. 교수님, 그럼 만약에 제가 ARM으로 집을 샀는데 금리가 폭등하면 제 월급보다 대출이자가 더 많이 나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야,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ARM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걱정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은행도 바보가 아니죠. 이런 위험을 고객한테 그냥 떠넘기면 누가 대출을 받겠어요. 그래서 일종의 미끼를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낮은 초기 이자율이라는 당근이었어요. 자, 일단 시작은 고정금리보다 훨씬 싸게 해줄게. 어때? 괜찮지? 대신 나중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위험은 당신이 감수하는 거야. 이런 식의 거래를 제안한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하나의 이야기가 사실은 현대 금융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제가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원리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이 나온다. 이게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어디에나 다 적용돼요. 어떤 복잡한 금융상품을 보더라도 이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태어났을까? 이 질문 하나만 던질 수 있으면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복잡한 금융의 바다를 항해하는 가장 강력한 나침판이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금융의 세계, 겉보기엔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가라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들의 연속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상품이 왜 태어났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무엇이든 분석할 수 있는 날카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겁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만 마세요. 이렇게 한 걸음씩 저와 함께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